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정적분과는 다른 정적분을 내줄 거야. 좀 심하고. 시작할게. 무한수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때야. 그때 뉴턴은 유율법, 라이프니츠는 그보다 조금 빠른 시간, 빠른 때에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좀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코시, 뉴턴,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 중 오일러 이런 사람들 중으로 미적분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가우스의 제자였던 리만은 고민을 했어. 도대체 적분 가능한 수가 무엇일까? 적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적분 가능한 수가 뭘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한 거야. 특히 이제 불연속에 대한 함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됐어. 아무리 저명한 수학자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스승님이 가우스한테 적분 가능한 수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참 좋은 생각일세. 한번 연구해보게. 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 평생을 적분 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바치고 그리고 완성을 하게 돼. 그 적분을 우리는 리만 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리만이 생각했던 함수는 이 함수예요. 이거 적분 가능하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0과 1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불연속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 하나의 함수값을 1로, 하나의 함수값을 0으로 놨을 때 이게 적분 되냐 이거죠. 즉, 유계 구간에서 불연속 개수가 무한계일 때 적분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보면 유한계일 때는 쉽거든. 적분 구간을 나누면 돼요. 연속인 것도 쉽거든.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리만이 생각하기 이전까지 적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과 같아요. 리만 이전에는 어떤 하나의 연속함수를 잡고 리만 이전에는 부연속에 대한 얘기를 심각하게 고민 안 했어. 잡고 구간을 적당히 나눌 생각이야. n등분 n등분. 그래서 제일 처음 걸 x0, 맨 마지막 걸 xn이라 두고 x1, x2, xk, xn-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지. k 값은 0, 1, 2, n까지 이렇게 잡을 생각이에요. 해놓고 xk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높이 fxk를 높이로 하고 밑변 길이 델타 x라고 놓을 생각이에요. 이 델타 x는 x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정도로 처리할게요. 균일 등분이기 때문에 n분의 b 빼기 a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n분의 b 빼기 해서 만든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을 우리는 실제 넓이와 비슷한 직사각형이라는 뜻으로
근사 직사각형이라고 불러. 이 직사각형들 넓이의 총합을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얘네들 총합. 오차가 생겼지? 저 오차를 줄일 방법은 굉장히 세분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근사직사각형들 넓이 fxk 곱하기 델타 x, 이 직사각형 넓이지? 총합 k가 1부터 n까지 해도 되고 k가 0부터 n-1 해도 관계없어. 그렇게 해서 그놈들을 극한 무한히 잘게 잘랐을 때 이 수렴한다면 이 수렴값을 우리는 넓이 혹은 정적분이라 하고 이거를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fx dx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얘를 정적분이라고 해요. 혹시 불연속 함수가 있다면 이 불연속점이잖아, 그치? A에서 B까지의 적분은 앞으로 잘라서 한다. 불연속점 사이 자를 거야. C에서 D 자를 거야. 그러면 불연속점의 개수가 유한계라면 각각의 불연속점에서 잘랐을 때 얘는 연속이지? 얘도 연속이지? 이런 함수를 조각적 연속함수라고 해요. 피스 한 조각 한 조각 해서 접근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리만이 생각하기 이전 상태. 우리 교과서가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아마추어. 이제 우린 프로가 돼야 돼. 리만은 불연속점 개수가 무한계인 함수. 이 함수를 해보겠다는 거지. 현재까지 알려진 이 내용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거 적분이. 적분 자체가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저게 적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만은 생각을 좀 바꿨어. 굳이 저거를 등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거야. 저 밑변 길이가 똑같을 필요가 뭐 있어, 그지? 어차피 세분할 거. 그래서 n 등분 대신에 n개의 소구간으로 나눌 생각을 한 거예요. n개의 소구간. 길이가 달라도 돼. 소구간 n개 딱딱딱딱딱 소구간. 그 다음에 굳이 저 높이를 꼭 xk를 쓸 필요 있겠냐?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던 xk 대신에 xk하고 x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나 잡아. 아무 값이나, 우리 ck라고 할게. 아무 값이나, 임의 값을 잡아. 아무 값이나 잡아. 이걸 높이로 해도 똑같지 않겠냐. 결국 다 수렴할 거니까. 생각합니다. 요 두 가지 아이디어가 리만 적분이야. 균일하게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xk 대신에 구간 사이, 소구간 사이에 있는 아무 실수값이나 대입을 해서 높이를 잡겠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잡은 근사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 이때 이렇게 놓으면 델타 x를 넣으면 이 밑변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밑변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k를 붙여서
다 조각조각 길이가 다르다는 걸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xk를 안 썼어. ck 썼어. ck. 어떤 얘기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불규칙하게 잘라도 된다는 거고, 여기가 xk가 있고 여기 xk 플러스 1이 있으면 왼쪽 리만합이나 오른쪽 리만합이 아닌 이 사이는 아무 값이나 보니까 ck라 잡고, 이걸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이걸 잡겠다는 거예요. 저걸 근사 직사각형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놈들 넓이의 충합, k가 1부터 해도 되고 0부터 해도 돼. 이 값을 우리는 리만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리만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리만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놈이 수렴하면 그 값을 정적분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때 A하고 B하고 자르잖아. 여기 x0, 여기 xn이고 x1, x2, xk 이런 식으로 쭉 잘랐을 때 이 x들의 값들, 이런 값들을 우리는 분할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분할점들을 모은 집합, 이거를 우리는 분할이라고 부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시작해야지. n을 무한대로 보낼 생각. 문제가 생겼어. 구간의 길이가 똑같다면 n을 무한대 보내면 모든 구간의 길이가 다 같이 동시에 작아져. 저 상태에서. 하지만 균일하게 자르지 않았을 때 n이 무한대라는 건 한 구간만 잡고 거기를 무한히 잘라도 전체적으로 무한히 자른 거랑 똑같이 돼. 그럼 나머지는 안 자르는 거야. 안 자르면 오차가 그대로 남아있어. 문제가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리만은 새로운 거를 하나 생각을 했어야 됐어. 얘네들이 동시에 다 잘릴 수 있게. 그래서 이 xk 중에 델타 xk 중에 제일 큰 값, 맥시멈, 제일 큰 값, 그놈이 0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야. 제일 긴 게 0으로 가면 나머지들은 다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군.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두 개를 붙이고 라지 p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읽을 때 분할의 크기라고 해요. 분할의 크기. 이걸 놈이라고 해요. 벨텍스의 제일 큰 값은 놈. 그 놈이 0으로 가게. 따라서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놈이 0으로 간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때 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즉 수렴이지. 이것이 수렴하면 그 수렴값을 정적분이라 하자.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수렴한다면 fx는 적분 가능 함수라 하자. 정의합니다.
그 수렴값을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fx dx라 하자. 기호의 0이 라고 한 거야. 이것이 리만 적분이야. 현재 모든 수학자와 과학자들은 다 리만 적분을 써. 이거는 가장 그 중에 쉬운 형태를 하나, 그냥 얘가 되겠지? 균일하게 잘라도 되잖아. xk도 되잖아. 연속함수만 해도 되잖아. 이거를 우리 교과서 다루고 있고, 실제 컬큘러스 들어가게 되면 저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이게 컬큘러스 내용이에요. 정적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수학자와 과학자는 리만 적분을 씁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이 오류가 없을까라고 검토를 시작했지. 그리고 검토가 끝나면서 오류가 있구나 찾아냈어.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구간, 접근 구간을 꼭 A에서 B 잡아줘야 돼. 그걸 우리는 유계 구간이라고 해요. 무한 구간이 아닌 거야. 여기에서만 돼. 무한대까지 접근은 오차가 생겨. 두 번째는 무한대까지 접근은 이상접근이라고 하는데 이상접근도 별개의 두 번째는 발산하는 함수에 대한 접근이 안 돼. 분수함수 같은 거 발산하거든. 접근 안 돼. 그래서 유기함수에서만 돼.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들어맞는데 그 이외에는 안 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을 우리는 리벡 접근이라고 해요. 리벡 접근. 리벡 접근을 하진 않지. 이거는 특별한 느낌이 쓰고, 접근은 리만 접근. 실측에서는 리만 접근이라는 얘기 대신에 구간을 무한계, 구간의 길이를 다르게 먹을 수 있을까의 얘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을 잡아도 되는가의 얘기, 이런 것들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 겉보기에는 고교과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답안은 고교과정이 아니지. 정적분이 뭐다? 이게 정적분이다. 이게 이거? 그건 기호의 점이야. 정적분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거의 수렴값을 정적분이라고 접근 가능한다는 건 수렴하면 접근 가능한 거야. 언제? 이 분할점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또 요 C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성립이야. P와 CK에 관계없이 여기 들어가야 돼. P하고 CK에 관계없이 극한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P를 바꿨을 때나 CK를 바꿨을 때 값이 틀려진다면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리만 접근.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접근 가능한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가 정석을 풀 수 있는 그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알아놔요. 여기까지. 이제 오리진, 이게 진짜야. 이게 오리지널. 물론 컬큘러스는 이거보다 좀 더 기호를 사용해서 복잡하게 돼 있어. 정의를 보면 입실론과 델타로 돼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수 있어. 책 보면. 그걸 내가 풀어서 알 수 있게 설명해 준 거야. 시작해 볼게. 첫 번째, 적당히 n등분을 해서 그 구간 내에 CK를 잡을 생각인데 이 CK를 유리수를 잡고요.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그럼 리만합은
0이야? 0이야? 그럼 그 극한도 0이야? 따라서 정적분 값이 0이 돼. CK를 유리수로 잡았을 때. 무리수로 잡자. 이 안에도 무리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1 나와. 그럼 이거는 이거고 델타들의 총합은 밑변 길이의 총합 즉 1이야. 밑변 길이 총합. 그러면 극한치에도 1이야. 그럼 정적분 값은 1이야. 유리수로 잡았을 때와 무리수로 잡았을 때 정적분 값이 틀려진다면 CK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말에 틀리기 때문에 적분 불가능합니다. 해서 드디어 적분 가능과 적분 불가능에 대한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은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리만이라는 이름을 과학자들은 다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자, 리만 적분에 대한 얘기가 깔끔하게 끝이었어. 이게 적분의 정의야. 정적분의 정의. 아, 그렇구나. 훌륭하네. 근데 뭐 정적분의 정의를 쓰시오 뭐 이럴 순 없잖아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 유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 문제 유형이 무한급수의 정적분 화야. 미분적분, 극한 미분, 특히 극한한 적분, 이걸 독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 보고 이렇게. 천재가 아니면 절대로 독하게 안 돼. 점수를 받아. 나도 다 점수를 받을 거야. 내 스승님들도 다 점수 받은 사람들이야. 점수가 돼야 돼. 책은 기록일 뿐. 그거는 완벽한 이해를 도와줘서. 책엔 한계가 있어. 점수 받으면 할 게 없어. 무한급수라는 건 리미트 시그마지. 이거를 정적분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야. 위에 있는 거 맞는데? 저 인테그랄은 마이크로이치가 저 기호의 정의대로 움직이면 무한급수 중에 일부는 정적분으로 바꿔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구만. 시작해볼게요. 모양을 다 봐봐. xk는 2, 3별량. 2, 3별량이라는 건 유한계로 셀 수 있다는 뜻이야. 유한계로 셀 수 있다. 이놈이 연속별량으로 바뀌는 거 보이지? 2, 3이 연속으로 쭉. 델타 x가 리미트를 만나니까 dx.
증분의 극한이라고 해요. 증분의 극한. 증분의 극한. 증분의 극한. 연산자. 증분의 극한. 그리고 시그마는 이산별량의 합. 인테그랄은 연속별량의 합.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형태를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 xk를 x로 놓는 방법, n분의 pk를 x로 놓는 방법, 전체 통으로 xk로 놓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거야. n분의 k를 xk로 한번 그러면 델타 x는 xk 플러스 xk 뺀 거거든? 그러면 n분의 k 플러스 1에서 n분의 k를 빼니까 n분의 k이 나오게 돼. 바꿔볼게. 이거 SK 이거 뒤에 델타 X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A 플러스 PX되면 QDX되면 정의 잘하잖아. 이거 뭐 어려워 이거? 바꾸는 거? 적분 구간 결정하자. 시작과 끝이야. K에다 1 넣어. 이거 극한. 0. N 넣어. 마지막에는 해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꾼다. 두 번째. n분의 pk를 xk로 놓다. 델타 x는 이거는 리미트 xk 이거 안 맞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할 거냐면 n분의 p가 필요해요. 여기 n분의 p분의 q 하면 처음 식이랑 똑같아요. p분의 q에 델타 x 맞지? x 1 넣고 0, n 넣고 p. 그렇지? 마지막 세 번째. a 플러스 n분의 pk. 이거 xk예요. x. 이 초월함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놔야 돼. 왜냐면
이 다항함수는 굉장히 한 개만 딱 밀어붙이면 되는데 초월함수는 이게 상수함수, 지수로 감수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형에 따라서 되게 쉽게도 되고 어렵게도 되고 계산 자체가